네,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.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그동안 많은 도시 다니셨는데 저랑은 또 처음이네요. 네, 오늘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? 네, 오늘의 도시는 지중해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날씨가 좋고 또 아름다운 도시인데요. 이 건축으로도 매우 유명하고 또 관광지로도 매우 잘 알려졌지만 이 통신기술과 첨단 IT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곳입니다.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딘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. 네, 바르셀로나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, 이 MWC가 생각나는데요. 특히 MWC 올해가 이제 지난주에 막을 내렸죠. 네, 그렇습니다.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죠. MWC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간 이 바르셀로나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는데요.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2,400여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. 관람객은 무려 10만 명이 몰렸습니다. 네. 5G와 6G 등 이동통신 기술은 물론이고 첨단 IT 제품과 인공지능을 화두로 한 기술들도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이 올해 MWC에서 삼성전자는 반지 형태의 갤럭시 링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고요. 네. 또 레노버는 세계 최초의 투명 노트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이 국내 이동통신사 KT는 디지털 트윈과 이 AI를 활용한 도시망공 교통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고요. 또 SK텔레콤도 에어택시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MWC는 이제는 단순히 이동통신 박람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의 모든 IT 기술이 등장하는 박람회가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그렇네요. 네, 매년 MWC에서는 이 모바일 기업과 IT 제조사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 그리고 지자체 등도 이 전시 부스를 열고 있고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하고 또 이 활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하기도 합니다. MWC가 국제 가전 박람회인 CES나 이 IFA와도 함께 이 세계 3대 IT 박람회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. 3대 박람회면 세계적인 IT 박람회인데 사실 바르셀로나 하면 뭐 축구라든지 가우디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데 이게 매년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크게 열리게 된 이유 있을까요? 네, 먼저 MWC 주최 측인 이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 GSMA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. 네. 이 점을 생각을 하면은 이 MWC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는 점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. 이 MWC가 처음부터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것은 아니고요. 1990년대 유럽 여러 도시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다 1996년부터 이 10년간 프랑스의 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했고요. 그러다 2006년부터 이 바르셀로나가 행사를 유치하면서 이후에 계속 바르셀로나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수천 개 기업의 관련자들과 또 관람객이 10만 명 정도가 몰리는 행사여서 이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큰 만큼 이 바르셀로나 시정부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교통과 물류 또 숙박 등의 이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인데요. 이 흥미로운 점은 이 GSMA가 이 바르셀로나 위에도 이 중국 상하이나 이 르완다의 키갈리라는 지역 그리고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이 MWC 행사를 열고 있다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이 바르셀로나의 행사가 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크고 유명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 MWC 행사라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바르셀로나의 MWC로 통용되곤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열리지만 바르셀로나의 MWC만큼은 유명해지지 못했다는 건데 이동안 이렇게 쭉 IT 행사의 개최지로 명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? 네, 역사적으로 바르셀로나가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는데 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유럽의 웬만한 도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의 주요 도시와 이 항공정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교통이 잘 발달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이 밖에 바르셀로나는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높아서 이 행사의 참가자들이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외에도 관광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. 또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이유가 이
바르셀로나가 유럽의 이 중요한 통신기술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. 이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첨단 스타트업의 친화적인 도시로 꼽히기도 하고요. 세계 5대 스타트업 허브로도 불립니다. 네. 이 또 도시 전체가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된 편인데 유럽 전체 도시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 측면 등 이 디지털화 순위를 매겼을 때 5위 안에 꼽히고요. 유럽 전체에서 5위면 상당히 상위권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유럽 최초로 이 개방형 5G 실험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 5G 실험실로 선정이 되면서 이 프랑스의 통신회사가 바르셀로나에 5G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또 바르셀로나 내 기업들이 5G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. 덕분에 2022년 기준으로 바르셀로나 내 IT 스타트업이 전부 2,000개로 이 2016년에 무려 2배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. 네. 이 연간 펀딩 금액도 1조 원을 넘겼습니다.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이 글로보와 이드림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최소 7곳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또 펩시코라든가 아마존, 포르쉐, 시스코 등 이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바르셀로나의 디지털 허브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. 네, 관련 산업들 성장세만 봐도 정말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만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얘기 들어보면 사실 전 세계 곳곳에 이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수식이 붙는 도시들이 좀 많은데요. 그중에 어떤 도시들이 좀 살아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바르셀로나는 전망 어떤가요? 네.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학도시에서도 여러 도시를 다뤘는데 네. 유럽만 해도 이 프랑스의 알프 마리팀이나 영국 케임브리지 등 실리콘밸리라고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. 또 미국의 사례지만 텍사스의 경우는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했다가 최근에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. 그런 만큼 이 바르셀로나도 디지털 허브로서 위상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. 네. 이 바르셀로나가 디지털 허브로서 명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1등 공신인 이 MWC의 영향력도 사실은 아주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. 2010년 초반까지는 IT 기업들이 이 MWC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게 일상이었는데요. 2010년 중반부터는 신제품 발표회를 제조사만의 자체 이벤트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행사 자체의 위상이 조금 떨어졌다는 평가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. 네. 무엇보다 이 IT 업계의 가장 큰 손 중 하나인 애플이 이 MWC를 참가한 전례가 전혀 없거든요. 이 애플이 MWC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는데요. 애플은 매번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체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MWC 행사가 거의 다 안드로이드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이 MWC가 모바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장으로서는 세계 3대 규모에 드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요. 또 이 MWC의 주최 측이 이 바르셀로나 시정부와 오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 MWC를 바르셀로나에서 열기로 계약을 했거든요. 그래서 MWC의 개최지로서 바르셀로나는 명성을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최소 보입니다. 2030년까지는. 네, 그렇습니다. 또 이 디지털 허브로 형성된 지역이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을 쭉 따라서 이탈리아의 제노바 지역까지 뻗어 있거든요. 이 지역이 이 곡선형의 눕혀놓은 바나나 모양이라고 불려서 이 골든 바나나 지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. 이 따뜻한 기후 때문에 선벨트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. 이 유럽 전체 지역에서 이 지역 선펠트 지역이 IT가 가장 발달한 디지털 허브로 꼽히기도 하고요. 또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제2의 실리콘밸리로서는 한동안 건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오늘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 바르셀로나 과학도시에서 함께했습니다. 최소라 기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